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소식입니다. 윤석열 화환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시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는데 처음이라 새롭다는 반응도 있고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진해영 검사가 SNS에 비판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지자에게 받은 소유물 도로 방치, 징역형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 그리고 분열을 조장한다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은 조폭 결혼식 하냐, 나이트클럽 얘기도 나왔고요. 현 정권이 정말 민주적 정권인가 보다, 윤석열 안 자르는 거 보니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뒤로 정보기관이 뒤를 캐가지고 잘라내기 했었죠. 망신주기 하고요. 완전 최측근인 윤대진 씨의 친형 사건 관련해서 중부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윤이 윤석열, 소윤이 윤대진이죠. 그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 씨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고요. 이 여러 혐의가 있어서 해외에서 체포가 돼서 강제 송환이 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무려 6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걸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정의가 바로 서고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마치 검찰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언론사들의 꼼수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낚이지 않죠. 이렇게 네티즌들 또한 윤석열 장모, 그리고 부인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박찬호, 윤대진, 진영구, 진동균, 이동재 이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잠시 이동재 씨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이동재, 한동훈도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와도 같은데요. 조국이 이렇게 반격할 줄은 몰랐을 거다. 오마이뉴스 하성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벽한 반격이 시작되는 거고요. 단순히 정신 승리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반격이 시작됐다는 걸 몸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그냥 심심하면 조국 전 장관을 까고 유튜버, 블로거 할 거 없이 여기저기서 그냥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해댔죠.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던 그런 아주 힘든 시기가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한다면 조국 전 장관을 만나 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블로거가 이런 식으로 발빠른 태세 전환을 했죠. 오랫동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금 저렇게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겠죠. 바로 조국 전 장관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박따박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관용이다, 용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포장하면서 그냥 넘겨버렸다면 절대 이런 태세 전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알아서 변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또한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시간을 거쳐서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의 모욕을 했던 그런 이들에 대해서 따박따박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김근식 씨나 여기저기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쫌스럽고 집착이고 복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수백만 건의 언론 보도와 망신주기와 모욕과 명예훼손과 조롱과 혐오 막말을 당해도, 심지어 가짜뉴스로 도배가 돼도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꼭 저런 사람들이 자기 욕하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대표적으로 나경원 씨가 있죠. 최근에 저를 고소했던 것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조국 전 장관 측이 이어가고 있는 소송전이 과연 공인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일까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주장들이 난무했고, 이로써 법무부 장관의 자격을 예단하게 만들었고, 그런 상황에 갑자기 형사고소라는 인생 실전에 돌입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이들,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이 될까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실컷 조롱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했던 그 책임을 질 시간이 온 거죠. 조국 일가가 금세 무너질 줄 알았을 것이고 언론과 블로거, 유튜버 등의 막말, 모욕, 가짜뉴스 등이 셀 수 없이 쏟아지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털면 범죄 사실이 뭔가라도 나올 줄 알았을 것이고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강한 맷집으로 견디고 반격의 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 모든 건 저인망 수사를 통해 먼지털이하던 검찰과 그들의 일방적 주장인 공소장을 열심히 받았으며 망신주기 하던 언론과 이걸 확대 재생산하던 국민의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요약했던 그리고 조국의 데스노트를 정리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언론에서 친히 보도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국의 반격은 집요하게 일관되게 진행 중이고 그 효과도 확실해 보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언론의 민낯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국의 데스노트를 직접 이렇게 요약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작년 버전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거의 20차례 가까운 조국의 데스노트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나경원 등에 대해서 조국 가족처럼 수사해라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조국 전 장관만 그렇게 난도질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누가 됐던 간에 제대로 의혹을 밝혀야죠. 최경영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윤석열이 할 건 하나다. 니네 가족도 조국 가족처럼 수사해라. 그럼 다 증명된다. 이제 윤석열과 그 패거리들의 시간이 온 겁니다. 완벽한 반격의 시간이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시연 표창장 실물과는 다르다. 고희석 더브리핑 대표 기자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재판 분위기가 일단 검찰 개박살, 혼비백산, 우왕좌왕, 막말 투척.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것이고요. 변호인도 할 수 있는 100%를 다 한 겁니다. 완벽한 반격이죠. 언론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선 근데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든 말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속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식을 전하고 있죠. 저 또한 명예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또 반격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박훈 변호사가 최근에 김봉현 접대, 그 술접대 검사 중 한 명을 직접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했습니다. 나이업 검사라고 하죠. 이렇게 직접 박훈 변호사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를 한 건데요. 이제는 정말 반격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흐지부지 되면 안 되죠. 특히 이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저는 최근에 인터뷰를 마치고 온 게 있습니다. 악플은 온라인 살인이고요. 제가 고소에 나선 이유를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님이 직접 또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신 건데 최근 제가 일베, 리섭, DC 이들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을 적용해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읽기에도 아까운 저질스러운 저런 악플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도 따박따박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그냥 욕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기에 그 심각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저도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선 악플러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죠. 저는 악플을 포함해서 모든 행위를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요. 일베를 단순히 사회 악이라고 규정해서 이걸 폐쇄해야 한다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미 현실은 혐오로 돈을 버는 세상이 되고 있고요. 기성세대분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죠. 저에 대한 비판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왜 부모님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인신공격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혐오 표현들에 대해선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스트레스 푸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모욕적 언사를 퍼붓거나 허위사실 얘기하는 건 당연히 근절돼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모욕, 명예훼손, 신상털이 등을 하면서 엄청난 후원금을 받으니까 벌금이 두렵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고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런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일베 활동 부류에 대해서도 최소 10가지로 부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틈틈이 일베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청소년들 강의를 할 때 본인들의 언사가 한마디로 나무위키에 박제가 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직관적이에요. 10년 전 이상한 혐오 발언으로 BJ했던 일부 동료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들이 최근에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전 포인트라고 봤어요. 이들도 나이를 먹고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자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본인의 부모님들 욕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미지 세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혐오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여주면 청소년들이 더 공감을 하죠. 단순히 이건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공감을 안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 지금 1세대에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본보기를 보여주고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고요. 앞서서 제가 1배에 대해서도 부류를 나눴듯이 단기적인 형사처벌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회구조적 문제, 교육 철학의 부재를 채워야 되는 교육개혁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중, 장기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틈틈이 깨어있는 시민분들께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암기 위주의 교육, 성적 위주의 평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죠. 그들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악플은 온라인 살인이고요. 이 인터뷰에 대해서도 제가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유스타즈 단체 활동을 시작했고요. 유스타즈 홈페이지에 오시면 청년, 청소년 활동가 모집을 지금 11월 중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고소를 할 예정이라서요. 이 내용도 빠른 시일 내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배와의 전쟁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완벽한 반격에서 절대 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